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7, 8월 과정 진행을 할 건데, 자, 7, 8월 과정은 이제 우리 그동안에 배웠었던 내용,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다시 반복해서 좀 풀어보는 과정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이론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자료는 따로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따로 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문제 풀면서 필요한 이론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조세의 개념하고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상 문제하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 예상 문제랑 기출 문제가 있을 건데 그걸 싹 섞었어요. 이제 순서별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좀 약간 왔다 갔다 좀 하긴 할 거예요. 번호가. 네, 그 번호에 관계없이 그냥 이 자료로 그대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뭐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세금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인데 1번 보니까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뭐 중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말이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세는 조세로서의 역할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고 2번 봤더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가요? 맞아요? 그죠? 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면 안 팔 거 아니에요. 안 파니까 당연히 보유기간은 계속 늘어나겠죠. 세 번째 봤더니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내가 내기 싫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겠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4번도 같은 이야기고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시험지에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우리가 이거 알아서 뭐 하게 해요? 그죠? 그냥 세금이 많으면 욕하면 되고 세금이 줄어들면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니까. 자, 중요한 것은 5번이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유세 맞아요? 보유세는 맞죠? 재산세, 종부세 다 보유세 맞죠? 그 다음에 지방세 다 틀렸죠?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당하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좀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우리가 조세라고 하죠. 그죠? 자, 그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 물납이 되는 게 있고 분할납부가 되는 게 있더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취득세, 물납제도 있다 없다? 없죠? 등록면허세는요? 없죠? 재산세는요? 있죠? 얼마 초과했을 때? 그렇죠.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무엇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무엇으로?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죠. 물납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득세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세금 5개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취득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등록면허세 안 되고 재산세는 가능하죠. 얼마 초과했을 때? 250만 원 초과했을 때. 기간은 납기가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돼요? 안 돼요? 되죠? 얼마 초과했을 때? 역시 250만 원 초과했을 때. 기간은 6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양도소득세는요? 되죠? 얼마 초과했을 때?
천만 원 초과했을 때죠. 그래서 천만 원을 초과를 했다. 그러면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물납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재산세 하나뿐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뭐는 안 되지만, 물납은 안 되지만은 뭐는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항상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금 잘 확인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대신 몇 개월? 6개월로 바꿔주시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대신 100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차이가 나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가 물납이지만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할 납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만 원 초과가 나왔을 때 재산세에서 물어볼 때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볼 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때 분할 납부는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따지느냐? 2배를 따지죠? 항상 기준금액의 몇 배를 따진다? 2배를 따지죠. 그래서 2배를 넘지 않았으면 얼마에 대해서만? 그렇죠?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즉 250만 원의 2배인 500만 원 이하면 얼마 초과분? 250만 원 초과분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의 2배인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분만. 그리고 만약에 2배를 넘어갔다. 2배를 넘어갔으면은 그때는 전체 금액이 얼마?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세 번째는, 자,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요? 물납 신청은 언제 10일 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분할 납부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그렇죠. 무슨 단어만 빼면 돼요? 10일 전이라는 글자만 빼면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할 때 항상, 자, 그래서 신청 요건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됐나요? 네, 같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와 관련된 문제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때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자, 물납하고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그렇죠. 재산세죠. 그리고 그때 도시적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예요. 항상. 자, 그러면은 1번을 기억번을 봤더니 기억번은 소득세네요. 소득세는 물납이 돼야 안 돼요? 물납 안 되죠? 분할 납부는 돼야 안 돼요? 분할 납부는 가능하죠.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분할 납부는 가능하죠. 취득세는요? 둘 다 안 되죠?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둘 다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은 이번 달에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받았겠죠? 그때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당연히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도시지역에 있으면 무슨 세금까지 붙어요?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까지 따라 붙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외에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세금하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까지 추가해서 나오더라. 자,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는 요 4개의 세금이 따라붙어서 나오는데 이때 물납이나 분할납부 판단할 때는 어디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물납이나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납이나 분할납부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에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포함한다라고. 만약에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대신 지역 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요건 그냥 금전으로 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됐나요?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앞에서 이론 정리를 한번 할까요? 상태가 안 좋은데.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자, 우리 요 내용도 우리가 시험지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서 하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있고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있고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있더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죠.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왜? 어디에 부과되니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부가세인데 어디에 부과가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과된다고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낼 때 뭐 또 같이 내야 돼요?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야 되니까 지방교육세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니까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양도 단계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디하고 어디에서 나온다?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소득세. 자, 우리 소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발생을 했으니까 내는 세금인데 취득하면서부터 소득이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는 소득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보유 단계에서는 소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할 때? 뭐 할 때? 임대. 임대는 보유 단계죠. 그러니까 임대를 했었으면 당연히 보유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죠. 임대는.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는 소득세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 단계에서도 소득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냐?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어디에서는 나올 수 없다? 취득 단계에서는 나올 수 없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죠? 왜? 어디에 부과되니까? 취득세 부과되니까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 부과되니까?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니까.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소득세 감면세액이 있으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가치가 창출이 됐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요 부가가치세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같은 경우를 거래하게 되면은 거래 금액의 10%를 뭘로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로 내야 되는데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러면 거래했다는 이야기는 양도하고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하고 취득에서는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죠. 자, 그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인지를 붙여요. 수입인지 사서 붙이죠? 그 수입인지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뭐예요? 인지세예요. 근데 요 인지세가 어디에 붙느냐면 매매계약서에만 붙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서가 몇 장이에요? 기본 2장이죠? 기본 2장이잖아요. 매도자용, 매수자용. 그러면 매도자용이면 무슨 단계에서? 양도 단계에서. 매수자용이면 취득 단계에서는 붙을 수 있죠? 근데 임대계약서에는 수입인지가 안 붙습니다. 아시겠죠? 임대계약서에서는 인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임대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외우셔서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외운다.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외운다. 그러면 교육하고 소득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 드렸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돈을 먼저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앞에 2개. 돈 벌어오는 게 뒤에 2개. 추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부터 한다, 돈부터 본다. 그래요. 공부부터 해라. 그리고 나서 돈 벌어 와라. 그러니까 공부가 앞에 2개, 돈 벌어오는 게 뒤에 2개. 그 다음에 요건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워라? 농부라고 외우라고요. 농부.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인지는 어디에만 붙는다? 매매계약서에만 붙는다. 인지는 임대계약서에서는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내용을 알려면 일단 세금에 대한 흐름도 알아야 되지만 뭘 같이 아셔야 되느냐면 부가세 종류까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부가세. 우리 부가세가 딱 2개 있어요. 뭐하고 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요. 자, 그랬을 때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가 있고 줄여서 그냥 등록세라고 할게요. 원래 정식 명칭은 등록면허세인데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죠? 자, 그때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요 세금들을 낼 때 항상 붙여서 내는 세금이 있다. 그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하는데 순서별로 농, 지, 농으로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면 보유 단계에서는 지농.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라는 거죠. 좀 줄여서 쓸게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무슨 세금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부가세라 그래요. 부가세. 부가세가 무슨 말이에요? 따로 낼 수가 없어서 따로 징수가 불가능해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목적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세 종류가 총 몇 개 있어요? 목적세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론 먼저 하고 할게요. 우리 목적세 종류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그래서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앞자만 따서 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두 개. 지지, 즉 지역 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다고요. 그중에 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면서 뭐에 해당하는 세금이에요? 부가세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이 두 개는 목적세이면서 무슨 세금에 해당한다? 부가세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둘 다 공통점이 첫 번째 목적세다. 즉 필요한 세금이다 아니다. 필요한 세금이다. 두 번째는 납세문자가 있다 없다. 없다. 농어촌 특별세를 누구한테 걷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를 누구한테 걷어야 돼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누구한테 걷어야 돼요? 자, 취득세는 누구한테 걷으면 돼요? 그래요. 등록면허세는? 재산세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그죠? 자, 농어촌 특별세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했는데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징수하기로 했느냐? 다른 세금에 몰래 끼워서 걷자.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만 단독으로 내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부가세. 자, 그때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요.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에 지방교육세고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에 지방교육세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세금에 농어촌 특별세고 소득세 부과되는 세금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부가세 앞자만 따서 농, 지 뒤집어서 지, 농 순서별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몇 프로? 10%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몇 프로예요? 20%예요. 나머지는 다. 단 이게 감면세액이 있으면은 감면세액에는 납부할세액에 부과되는 게 있고 납부할세액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면세액이 발생하면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20%가. 감면세액에는. 자, 그리고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외에 무슨 세금이 같이 따라 붙느냐면은 지방교육세가 같이 따라 붙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자산을 취득을 했었을 때 등기가 필요한 취득이 있고 취득을 했지만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이 있고요. 상관없죠? 취득행위가 있었으면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내십시오? 무조건 취득세를 내십시오. 그게 등기가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취득행위 없이 등기를 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십시오? 이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십시오 이랬었죠. 그때 요게 옛날 무슨 세금이에요? 옛날 취득세. 요게 옛날 등록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을 냈었고 취득세를 냈었고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냈었는데 등록세를 냈었는데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무슨 세금 하나로 내는 거예요? 취득세 하나로 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취득세 낼 때 요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 10%였고요. 요 등록세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20%예요. 근데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요. 한꺼번에 취득세 내죠? 그때 취득하고 등기 합쳐서 내는 세율을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라고 하고 취득은 맞지만 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취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요게 무슨 세율? 기준세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쳐서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가세가 몇 개가 붙어요? 2개가 붙는다 이 소리고 취득세 기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옛날 취득세 하나만 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는 붙어도 농특세는 붙어도 지방교육세는 안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뭔만 따라 붙어요? 지방교육세만 따라 붙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만.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취득을 했다. 자,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이해만 하세요. 10억짜리를 취득을 했는데 상속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상속으로. 자, 그러면은 일단 취득세율이 몇 프로예요? 상속이면 2.8%죠? 2.8%잖아요. 상속이면 38광땡에서 2.8%죠. 그러면 2.8%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더하기 0.8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 몇 프로에? 2%의 옛날 등록세 0.8%예요. 그러면은 10억에다가 취득세율 2.8%를 곱해서 2,800만 원을 뭘로 내시고? 취득세로 내시고 다시 그 10억에다가 옛날 취득세만 적용을 해요. 그러면 2천만 원 나오죠? 그 금액의 10%를 10%인 200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고요. 옛날 취득세율이 몇 프로니까? 2%니까. 그리고 10억에다가 옛날 등록세율만 곱해요. 그러면 800만 원 나오죠?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60만 원을 지방교육세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율은 몇 프로지만 2.8%지만 실제로는요 3,160만 원을 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3.16%라 그래요. 상속은. 아시겠어요? 그러면 유상일 때 취득세율이 몇 프로예요? 4%죠. 취득세율은. 원칙이. 그러면 4%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더하기 2%로 만들어진 건데 4%를 적용해서 무슨 세금을 내시고? 취득세를 내시고 4% 중에서 옛날 취득세 2%로 계산한 금액의 10%만큼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시고 그러니까 몇 프로를? 0.2%를 그리고 옛날 등록세 2%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0.4%만큼을 뭘로 내시고? 지방교육세로 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유상일 때 몇 프로라 그래요? 4.6%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상가 등을 유상으로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율이 몇 프로냐 물어보면 4%라고 안 해요. 몇 프로라 그래요? 4.6%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부가세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근데 취득세는 취득하고 등기를 다 낼 때도 있고 취득만 낼 때도 있으니까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다 붙을 때도 있고 농특세만 붙을 때도 있고 등록면허세는 순수하게 등기만 내니까 뭐만 부과가 되는 거고 지방교육세만 부과가 되는 거고 재산세는 그냥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는 부과되는 세금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순서별로 농지, 지, 농 하고 외워주시라고요. 그리고 감면세액이 있으면은 감면세액에는 별도로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셔야 돼요. 감면세액에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방교육세가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고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양도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서 다 나올 수 있다고요.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까지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부가세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계산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더라도 어차피 찍을 거니까. 풀 거예요? 찍을 거죠? 찍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네. 자, 그래서 이 흐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은 농부,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인지세는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서만 나온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박스 형태 문제가 나와요. 박스 형태 문제가 나왔을 때 보니까 세금을 여러 개를 줬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라? 그렇죠.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부터 확인해라. 항상 세금을 여러 개를 줬는데 거기에 국세, 지방세가 섞여 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국세냐 지방세냐 그거부터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뭘 찾으래요? 국세냐 지방세냐부터 하라 그러니까 그냥 세금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국세, 지방세 구분할 필요 없죠? 국세, 지방세 다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국세, 지방세를 물어봤는지 그냥 다 찾으라는 건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국세, 지방세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무슨 단계? 취득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개수 문제라면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짝 맞추는 문제라면은 뭐부터 찾아내라? 버릴 거부터 찾아내라. 버릴 거부터. 그러면은 취득 단계니까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일단 버릴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버릴 거부터 버리고 가자고요. 답을 축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버리고 나니까 몇 개 남아요? 2개 남네요. 그러면 둘 중에서 공통점이 니을, 미음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것은 니은하고 디귿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니은번을 봤더니 농어촌 특별세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왜?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니은번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몇 번? 4번이겠죠. 참고로 디귿번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지방교육세는요? 나올 수 있죠? 인지세는요?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4번 문제도 보시면은 자, 일단 세금을 여러 개를 줬는데 보니까 국세랑 지방세랑 섞여 있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부터 확인해라. 근데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슨 단계를 물어봤다? 보유 단계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첫 번째, 농어촌 특별세는 보유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농부는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요,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가 있다. 왜? 재산세 부과되니까. 재산세 부과되니까 교육세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나올 수 있죠? 소득이라는 것은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있고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면 보유 단계 맞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왜?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랑 같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 할 때 낸다? 보유할 때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도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지방교육세는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와도 취득 단계에서는 안 나온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단계에서는 나오지만 다른 단계에서는 안 나온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다? 보유를 물어봤다. 보유를 물어봤으니까 전부 다 들어가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국세랑 지방세랑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으니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봐야 되는데 역시나 그냥 세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서 봤더니 이번에는 무슨 단계를 물어봤어요? 양도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다 나오니까 지방교육세는요, 들어갈 리가 없죠. 지방교육세는 어디에서만? 공부하는 것은 공부부터 하고 돈 벌어와라. 공부는 앞에 두 개다. 그러니까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양도 단계에서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나오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나오죠? 네.
그게 종합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인데, 그렇죠. 이건 보유 단계에서만 나오죠.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종합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험이 이제 4달 남았는데. 자, 인지세는 양도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4개가 답이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문제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농부는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인지세는 어디에서만? 취득하고 양도에서만 나온다. 그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